안녕하세요. 정우아빠TV 정우이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2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이제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2020년 참 일이 많았죠? 네, 2020년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한 해가 훌쩍 갔습니다. 자, 2021년은 2020년 못지않게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죠. 네, 아직 이제 모든 상황들이 잘 끝난 게 아니라서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외부 상황에 개의치 말고 아이들 학습이나 자기 스스로의 발전과 학습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내용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곱셈이고요. 곱셈이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할 텐데요. 오늘은 그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의 기본 곱셈 기초 내용으로, 곱셈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몇십 곱하기 몇십, 그리고 몇백 곱하기 몇십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원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생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린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충격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네. 이거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에게 내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과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네, 그런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것과 내 아이 또는 내 아이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이고 또 다른 이론이고 또 다른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도 잘 가르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능력은 오히려 자기 학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랑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잘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교육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곱셈의 기초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초창기에 여러 이제 수학적인 원리들을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많이 활용했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 그리고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연산의 순서를, 계산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답이 똑같다라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와 2 곱하기 3은 답이 6으로 똑같습니다. 자, 덧셈도 마찬가지예요. 10 곱하기 5나 5 곱하기 10이나 그 다음에 10 더하기 5나 5 더하기 10이나 결과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그 강조했던 교환법칙의 내용을 오늘도 제가 또 꺼내서 또 설명을 하고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몇십 곱하기 몇십도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쉽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효율적일지 한번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수를 또 분해를 해야 돼요. 수를 또 분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써놓은 문제가 70 곱하기 60입니다. 자, 그러면 70도 분해하고 60도 분해해서 곱셈을 한번 다시 한번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70이라는 수는 7이 10개 있는 수예요. 맞죠? 네. 그러면 7 곱하기 10입니다. 60이라는 수는 6이 10개 있는 수죠? 6 곱하기 10입니다. 자, 그러면 70 곱하기 60이라는 수는 70이라는 수를 60번을 더하는 거예요. 70, 70, 70, 70, 70, 70. 이건 언제 다 하고 있나요? 어렵죠? 네, 간편하기 위해서 곱셈을 씁니다. 자, 그러면 70 곱하기 60이라는 수는 70이 7 곱하기 10이 있고 60이 6 곱하기 10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쭉 늘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 곱하기 10이 있고 그 다음 곱하기
6 곱하기 10이 있어요. 자, 그걸 순서대로 쭉 쓰면 7 곱하기 10 곱하기 6 곱하기 10이죠. 자, 이제 곱셈의 교환 법칙을 써서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누가 앞으로 나오냐? 저 뒤에 있던 6만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6 옆에 있던 10은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7 곱하기 6, 그 다음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7 곱하기 6이 40이라는 것을 구구단을 학습을 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10을 곱하면 42에다가 0을 하나 붙인 수. 곱하기 10은 0을 하나 붙인 수죠? 그럼 420이죠? 거기다가 다시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20에다가 다시 10을 곱하니까 4200이 되겠죠? 자,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42에다가 10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0이죠? 네, 뒤에 걸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수를 먼저 계산해서 앞에 수를 다시 계산해도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것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42에다 100을 곱한 것도 똑같고요. 앞에처럼 42에다 10을 곱해서 420을 만들고 거기다 다시 10을 곱해서 4200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2에다 0을 2개 붙인 수 42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큰 수의 곱셈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조금 큰 수가 나와요. 큰 수가 나와도 같은 이론으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바로 400 곱하기 70. 그러니까 몇백 곱하기 몇십이죠? 몇백 곱하기 몇십도 네,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를 분해를 합니다. 400 곱하기 70이니까 400을 분해해서 4 곱하기 100 이렇게 분해를 하죠. 자, 영리한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붙은 0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아이예요. 네, 100이라는 것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수다. 또는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수는 곱하기 100 한수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수의 곱셈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4 곱하기 7이 얼마죠? 4, 7, 28이죠?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0이 2개가 붙죠? 왜 그렇죠? 곱하기 10, 곱하기 10, 1개 곱하기 100이니까 0을 하나, 0을 하나 이렇게 2개를 붙이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남은 곱하기 10을 마저 합니다. 자, 그러면 4, 7, 28, 28 곱하기 100 하면 2800이죠? 2800에다가 다시 10을 한 번 더 곱하면 28000이 되겠죠. 요걸 28에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을 먼저 한 곱하기 1000을 나중에 이렇게 곱해서 28 곱하기 1000 이렇게 만들어서 28000이라는 답을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왜 그렇죠?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되고 뒤에 연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앞에 연산과 연산을 해줘도 답이 다 똑같습니다. 덧셈과 곱셈이 가진 그 수학적인 법칙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곱셈의 기초 몇십 곱하기 몇십 그 다음에 몇백 곱하기 몇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내용은 학년으로 따지면 언제 나오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에 등장하고요. 큰 수의 곱셈은 4학년 올라가서 몇천 곱하기 몇백, 몇천 곱하기 몇천 이렇게 해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8살, 9살 아이들에게 못 가르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상의 목적은 10살 전에 초등 전 과정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을 제 영상, 그러니까 제 정우아빠 TV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 와 있냐면요. 바로 다음 페이지 샘플로 들어오는 거. 제가 이 학습지는 앞에 2개씩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30 곱하기 60도 나와 있죠? 네, 30 곱하기 60. 자, 30은 3 곱하기 10이죠. 60은 6 곱하기 10이죠. 분해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배치해요. 순서를 바꿔서.
앞에 10의 자리 숫자만 앞으로 꺼냅니다. 3 곱하기 6, 그리고 곱하기 10은 뒤로 밀어요. 3 곱하기 6은 18이죠? 네, 18에다가 10 곱하고 또 1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6은 18이고 곱하기 10 하면 180이죠? 거기다가 다시 곱하기 10을 하면 0을 하나 더 붙이죠? 1800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18 곱하기 뒤에 10 곱하기 10을 먼저 해요. 그럼 곱하기 100이죠. 자, 18 곱하기 100 해서 1800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 한번 가볼게요. 500 곱하기 70이죠? 자, 500은 5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70은 7 곱하기 10이죠. 5 곱하기 100 곱하기 7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럼 5 곱하기 7을 먼저 하죠. 5, 7, 35. 거기에다 곱하기 100 하면 3,500. 0이 2개 붙죠. 거기다 다시 곱하기 10 하면 35,0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뒤에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럼 곱하기 1000이 되죠? 여기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앞에 곱했던 35를 결합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35 곱하기 1000을 합니다. 자, 35 곱하기 1000은 35에다가 1000이 0 3개죠? 0을 3개를 붙이면 됩니다. 0을 3개를 붙이는 이유는 뭐죠? 1000이라는 수는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 수니까 곱하기 10 할 때마다 0이 하나씩 늘어나죠. 자, 곱하기 1000을 했다는 얘기는 0이 3개가 붙는다는 얘기죠? 곱하기 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곱하기 만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만을 아는 아이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만은 0이 4개야. 그럼 곱하기 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답이 어떻게 될까? 아, 그러면 0이 4개가 붙겠네요. 그러면 아주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칭찬할 거리가 있을 때는 인색해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아이에게 칭찬을 마음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가기 전 단계로 제가 몇십 곱하기 몇십, 몇백 곱하기 몇십을 아이들 눈높이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교환법칙이야, 결합법칙이야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셔도 돼요. 순서를 바꿔도 된다. 아니면 곱셈을 먼저 해도 된다. 그러고 간단한 곱셈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어. 자, 우리 앞에서부터 계산해 볼게. 그럼 2, 3은 6이고 6 곱하기 5니까 30이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뒤에서부터 계산을 시켜봅니다. 5 곱하기 3은 얼마야? 15지? 15에다 2를 곱하면 얼마야? 그러면 15가 두 번 있으니까 30이네. 자, 이렇게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해봐요. 그러면 3 곱하기 2를 해볼까? 자리를 바꿔서. 자, 그럼 6이지? 그럼 6 곱하기 5 해봐. 30이야. 결과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로 예를 들어주고 아이에게 순서를 바꿔도 되는구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계산해도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잘 이해를 하면 뒤에 슬쩍 이런 걸 교환법칙이라고 해.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해. 얘야. 이해되지? 재밌다. 또 한번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고 내용을 늘려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곱셈이 기초 몇십 곱하기 몇십, 그 다음 몇백 곱하기 몇십 내용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연말 연시 기분은 많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모두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다고 격려 말씀 드리고요. 특히 제 자신에게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토닥토닥 하고 싶은 그런 하루입니다.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내년 한 해도 우리 힘차게 잘 헤쳐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같이. 지금까지 정음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